저는 이 인공지능 쪽에 관여해서 지금 기획이사 한 지가 한 3달 정도 됐는데, 산업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그동안에 기술 사업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제가 정책적 부분과 더불어서 비즈니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선생님들하고는 좀 더 현업에서의 그런 접점을 좀 이렇게 같이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요구와 인식의 전환, 또 분야별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일반적인 적용과 활용, 성과 도출을 위한 방향성, 그 다음에 기술 사업화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인증이란 과연 어떻게 현업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나라는 그런 니즈가 많아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좀 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좀 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과 지원 드리고요. 그간의 인증에 관한 접근을 해봤던 것들은 온라인 강좌, 그 옛날에 인증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도의 이해라는 부분들을 온라인 강좌로서 많은 부분 전파를 했고요. 또 서울시 녹색산업협회에서 녹색 인증 쪽에 강좌를 개설해서 인증을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업진흥화 인증의 인공지능협회의 인증원과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국생산원본부에 또 적이 돼 있어서 비상임 교수로 중소기업 지원 쪽에 지금도 오늘 진주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또 시간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늦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제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관적인 차원에서의 이 기술 정책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 중에 그런 접점에 관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자 그 부분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산업혁명은 4차 혁명이 아니겠느냐라는 것. 그래서 뭐 웃으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그 부분은 이제는 고도의 경제에 오른 전문가 그룹의 꽃놀이패가 아닐까. 이제는 프로페셔널한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지식 서비스 부분을 넘어서는 그 영역에서 인정을 받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더욱더 AI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고 진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쪽은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그냥 한번 1차, 2차, 3차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디서 하려고 하다 안 해.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그 노름판에서 꽃의 전쟁은 섰다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다시 무식하게 숫자로서의 끝을 보는 거고, 고스톱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잔머리 기반의 그 패를 읽어내는 형태가 있었다면, 이 3차까지 와서는 이제는 짜고 치고 밀어주고 아주 정치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영화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들을 제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전문가의 경지에 이루어야 되는 완전히 그 무림에서의 고도의 그런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이루어지신다며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잘 얘기하셨던 거를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당백의 워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역량을 내재화시키고 본인 가치 증대를 위해서 AI를 활용해야 되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에이전트나 챗 마인드라든지 또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래빗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활용해야만 되는, 이제 돈을 내고 유료로 사용하면서 더 깊이 값을 갖는, 그냥 물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걸 통해서 오늘도 디스커스를 하는 중에 그렇다면 저걸 가지고 정부 과제 제안을 할 때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서로 난상 토론을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본인들이 이 자체를 무기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봉착돼 있다는 것. 또 로봇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더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로봇을 전공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툴이라든지 아니면 부분들을 정보학적인 그런 지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인공 분야별에서 이 조선 산업에 있어서의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라든지 눈에 보이는 조선소, 그래서 이 디지털 기반으로 최적화되는 초인류 조선소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기반에는 사람이 개입이 없는 데이터를 취득해서 너무나 잘하시는 부분에서의 이런 운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선박을 넘어서는 무인 선박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형 운항 선박이 무인 선박으로 운행 가능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AI가 판단하고 조치를 이루는, 아까 질문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앞으로의 그런 미래상에 대한 것들도 두렵기도 하고, 어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우리 아바타를 통한 새로운 가상세계에다 놓는 거지만 가상세계에 그런 표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일 폭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해코지를 했을 때 어떻게, 아까 변호사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어떻게 하며 또 자기의 캐릭터를 어떻게 크게 하고 작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표준을 서로 얘기해서 표준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발전되거나 아니면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디컬 쪽에서의 제3의 신약은 디지털 치료제라는 측면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처리되는 형태. 제가 작년도에 작지는 않지만 수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에 따라서 이 진통제를 자동으로 투여하게 해주는 형태를 연구하면서 그런 기반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 때문에 러시아제의 의료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놀랬던 것은 머리에 띠를 두르게 되면 자기가 가졌던 예전의 병력에 대한 것들을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 병력에 따르는 앞으로 일어날 그 병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르는 치료제를 약들을 어떻게 처방할지 하는 처방전과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AI라는 것들을 통해서 더 최적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산업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AI 쪽에 지역 특화 솔루션의 과제들에 참여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제조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AI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들, 그리고 화장품이라고 해서 그냥 제조해서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제조 표준 조건을 만드는 AI를 해 나가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사 분석이라든지 뭐 다양한 상품 리뷰라든지 뭐 공정 불량이라든지 예측 쪽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승자가 대기업에서 나올지 스타트업에 나올지는 모르겠다, 50대 50다라는 빌 게이츠의 이야기가 있듯이 산업적 적용에서 우리가 그 적용이 너무 빨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정형화시켜 줄 것이냐, 체계화시켜 주거나 표준화시켜 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보는 하나의 측면은, 다양한 것들은 이제 많이 한국적 기반에서는 정리가 됐고, 인증 쪽에서의 석세스 팩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또 강의를 온다고 해서 저걸 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게 의문 상황과 어떻게 해야지라는 중소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빠져 있는데, 해외 진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줬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테스트에서 다 문제가 발생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또 한다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그런 지식 서비스 부분의 발전과 더불어서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발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기술사업화에 있어서 테스트나 검증과 인증이라는 부분들, 베트남에서 기술사업화 전문팀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서치를 했는데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부분과 커리큘럼을 만들어주는 쪽에서 정리된 해외 자료들을 번역을 해서 놓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나 검증과 인증이 부각되거나 실무적인 것에서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현업에 있어서의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유익한 영역에서는 이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로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하는 인스펙션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근들이 제대로 정형화돼서 프로세스화되고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인증에 있어서의 미래를 위한 준비 영역에서 많은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KTL에 선생님께서 조 선생님께서도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 KTL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작은 어떤 형태들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들이 쉽게 중소기업에 잘 물쓰듯이 어떤 나무가 자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기물을 무기물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선생님들은 그 부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데 저 입장에서의 이런 중소기업들의 인증 제도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의 이런 이러닝 강좌들을 통해서 뭐 일반적인 부분들이지만 무엇이 어떻게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해서 그분들에게 인식을 제고하는 쪽에서 처음 어떤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녹색기술에 대한 인증평가 실무과정 속에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목표 설정을 위한 그들이 원했던 것들은 교육도 많이 하고 했지만 거기서 기술 설명서를 제시해주는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사업과 더불어서 저기 있는 신청기술의 설명서, 규격서 작성, 시험결과, 그거는 뭐 시험결과는 의뢰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 평가 준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잘 하지 못하는 뭐 타사 경쟁과의 비교 설명서를 작성이라든지 경제성 효과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그들이 잘 정리해서 녹색 산업에 있어서의 인증과 더불어서 정책 자금에 대한 형태까지도 아우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의 그 깊이감 있는 노력들이 적용돼서 그것들이 꽃을 피우는 하나의 생태계적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아우르는 부분들로 꽃을 피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점들 또 더 나아가서는 국내에서의 그런 부분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국제기술이전센터를 만들어서 체계화시키지만 그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중소기업까지 적용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난맥상들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현업에 계신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꽃놀이패라는 형태에 있어서의 그냥 어떤 방향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 발전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좀 더 세계적인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협회에 와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업무에 대한 것을 이관받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산업진흥화적인 부분들, 기존 산업의 전반의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AI 기술 융합을 토대로 전환된 산업 생태계에 형성되는 개념이라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아니면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적용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이 메타버스 쪽의 부분 하나하고 산업 재해 쪽의 부분을 맡아서 PM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인증 쪽의 거는 다른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인증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표준협회의 이제 A+ 인증에 있어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회사에서 와이즈스톤에서 한번 이 부분들을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많은 부분들 이해를 하고 내용적인 것들을 제가 그 기반을 가졌었는데, 신뢰성과 더불어서 인증에서는 표준협회 와이즈스톤. 근데 제가 서치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와이즈스톤의 회장님이 제가 에트리에 13년을 근무했는데 같이 있었던 분이 와이즈스톤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회장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관계가 되는가 보다. 다음번에 시간이 있다면 같이 한번 우리 인공지능협회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그런 만남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현업에서 잘 아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아주 로우 레벨이지만 선생님들하고 실제적인 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부과제 제안서 작성법이라는 과정을 생산본부에서 15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3,000시간을 가리키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평가 항목 지표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형태와 주요 성능 지표 잡는 걸 너무나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좋은 기관에 있는 분들을 관계가 된다면 그분들하고의 그런 것들을 DB화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주고 그것들이 성능이 된다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들을 인정받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통합 컨설팅을 해주는 아주 젊은 친구가 교정 시장에서의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영국과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3D 스캐너 만든 것들이 평가 항목 지표에 따른 1초 딜레이의 됨으로 인해서 과제가 2차 46억짜리 과제가 드랍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술료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보존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아예 처음서부터 이런 것들을 기관과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됐으면, 토대가 있으면 어떻겠느냐를 정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항목 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험 정서를 요구하고, 또 평가도 제가 24년 동안 많을 때는 한 40건씩 해보면서 그 과정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이 서류 평가를 할 당시에 보게 되면 평가 항목 지표를 많이 못 적으면 평가위원님들이 같이 일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발표 평가 때 그것들을 잘 챙기시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 발표를 진행하는 쪽에서도 바라보는데, 그러나 결코 이 부분들을 제대로 채워오는 경우들이 그렇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는 검사나 시험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좋았던 했던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기업에 컨피덴셜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좀 잘 DB화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맞춤형으로 주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것. 요즘 들어서는 이 IT 쪽의 회사들이 애트리 근방의 융합 센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IT 쪽에서는 진행하는 그런 회사들을 제가 발견하고 협업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해보지만 더 진도 나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하셨던 거나 테스트했던 자료들이 있다면 좋은 우리의 체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청도에서 국제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할 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중국 기술 그 평가센터를 어마무시한 정말 장비, 테스트 장비들이 세계 최고를 갖다 놓은 곳에 가서 투어를 하게 됐는데, 그들은 거기에 오는 고객에 대한 신경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공산당인지 모르지만 그냥 실적 위주에 보여주기 위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한국에 있는 그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뺏겨버리거나 아니면 다 카피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을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의 어떤 것들을 우리의 울타리를 쳐서 확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역으로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부분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깊이값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산업에서 정말 그들이 생존을 하기 위한 진짜 국가적인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이 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허리라고 하는 근간이 되는데, 그들이 경쟁력을 갖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진흥공단하고 해가지고 6억짜리 과제를 따다가 해외 진출이라는 테마를 60개 업체를 뽑아서 PM을 하면서 20개 업체들을 세팅을 해서 원탁 테이블에 보내보지만, 실제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제대로 거래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런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테스트에서 많은 부분들이 드랍되는 경우들을 백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영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단합되고 연합된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제가 정부 출연연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았던 사람으로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한국 화학융합 시험을 해서 강의 의뢰가 와서 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그 화성지원의 수석님이 저는 이제 과제 제안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했는데, 그분께서는 인증을 받는 업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화학융합 시험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작년도 12월까지 했던 것들인데, 제가 이제 판교에 있습니다만 판교에 거기에 있는 입주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 시험 부분을 성능 지표와 이런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분들을 그 소프트웨어 팀들이 이 컨설팅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허브를 넘어서 글로벌 향해서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함께 아우러서 가는 협업이든 뭐 어떤 부분에서의 좋은 접근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희망을 저는 좀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체계적으로 또 정부의 어떤 하나의 과제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과제 제안서 작성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해봤고 그런 것들을 다음 주도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 기조 부분에서의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가는 쪽에서도 좋지 않겠나. 또 제가 이제 AI 협회에 인공지능 협회에 온 지가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획이사로서의 역할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좋은 내년도를 향한 좋은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남 TP에 가서 강의를 곳곳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면 이런 인증 분야의 그런 본인들이 하시는 이 그 부분들을 이렇게 그 조선해양기자재 쪽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협업할 과제에 관련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 서로 협력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성능 검증과 성적서 발급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가이드하겠다라는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부산 사상 저쪽에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의 매파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를 하는 형태에 있어서의 서로 연결고리를 갖는 것에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아예 오픈 아키텍처 형태로 서로 연결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이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하나 인공지능 협회 와서 우리 또 이제 총괄 이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조달청 NEP, NET에 대한 인증에 대한 부분을 이게 한국산업기술협회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그냥 교육적 특성에 있어서 또는 중간 점검적 차원에 있어서의 지원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거를 좀 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녹색기술에서 해보면 신청서 작성에 대한 것들과 기술이 그것들이 거기에 등재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변경을 시키고 그것들을 얻어내는 쪽에서의 노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의 어떤 멘토링이든 지원 시스템 상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예전처럼 단안적인 어떤 지원금을 준다든지 단안적인 어떤 무엇을 제작을 해준다든지를 넘어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정말 전문가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역량과 높은 그런 퀄리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체계적이면서 철저한 현장 중심에 있어서의 접근들이 하나의 어떤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개발돼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뭐 어떤 협회 차원에서의 그런 토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가 와서 의뢰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냥 보이지 않게 소리 안 나게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 나눌 분들도 없어요.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그냥 많은 분들을 보면 그냥 제시하고 또 좋은 부분 만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쌓아왔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냥 깊이값은 없고요. 그 도움 속에서의 정말 제대로 된 한국만의 독특한 프로세스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사업화가 정말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인증을 더 받는, 그러니까 ISO만이 아니라 더 그런 것까지도 이뤄내는 쪽에서 새로운 영역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안 해가지고 60몇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 선생님이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그 강의를 운영해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오겠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전문성 있으시니까 인증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축소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이제 윕스라는 데 아시잖아요. 윕스하고 제가 참여를 해서 환경업체를 도와줬던 거를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녹색 인증 현황에 대해서 그 업체가 환경적인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에 경쟁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토양 오염의 처리 향상을 위한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고 정화 기술과 정화 방법들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만 해도 기업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척과 동조기 기술을 결합한 중금속 오염 토양의 정화 기술, 이것이 이제 미군이 용산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철수하면서 거의 오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을 때 국내 기업들이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에 의한 정보를 부족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접근 방법, 그래서 밑에 활용 데이터가 토양 지하수 오염 정화 복원에 따르는 이런 기준이 만족하는 것들, 그래서 상호 심도 있는 토론을 계속 진행하면서 적용시설 확인서 활용과 보안시설, 그 시험성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1차 보안을 통해서 그 업체가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전제적인 부분에 우리나라에서 윕스가 많은 정보 분석과 더불어서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함께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쟁사의 특허 관련에 대한 것들도 다 풀어서 어떻게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해 나갈 것이냐. 지금 더 많은데 이제 장표에서는 좀 줄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을 위한 그들에 대한 이건 하나의 이제 접근 방법들인데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실제 기업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까 같이 KT에 의뢰해서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평가 항목 지표를 가지고 과제를 제안해서 시험 성적서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하러 가기 위해서는 경쟁사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세계 경쟁력이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한 수준과 부분까지를 이루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발전된 연구개발 테마 선정과 더불어 R&D 또 기술 이전을 통한 프로토타입 개발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확보하게 하고 연구진을 통한 기술 개발 및 특허 등록 또 기술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기에 나온 부분들을 해서 실제적인 공정에 대한 것들을 재설계하거나 아니면 프로토타입의 스케일을 장비를 아예 제작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을 이게 멘토링과 컨설팅에서 기업들하고 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가 항목이나 시험이나 아니면 클래스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의 많은 거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하고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세계를 향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체계화되고 절차화되고 프로세스화해서 기업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에 정말 뭐 과제를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제시합니다. 그래서 영역에 있어서 저도 연구소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만은 정말 시장 중심에 있어서의 또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제가 실제 나가서 기업을 운영하고 했을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비록 회사를 뱅크럽하고 접었지만 그 상황에 돌아와서 기업들에게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많은 것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지금까지 이제 이런 강좌를 운영하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질의응답이든 아니면 경험적인 것, 기술 사업화에 대한 것, 또 다양성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부분들의 질문을 주시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스 할 수 있는 테마를 주시면 같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쪽에서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인사해 주시죠. 끝내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